이제 이 후한 말기에 이제 태학을 중심으로 자기들끼리를 자기는 막 청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자 출신의 관료들이나 그 공부하는 유생들이 자기들을 청유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는 외척, 황간 이런 애들을 유학의 도리에 벗어난 자들이라고 해서 탕유라고 했거든요. 저런 그 탕유의 황제를 받들고 이어왔던 유학의 자들이 구분을 짓는 거야. 이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것들은 탕유야, 나는 이제 청유야, 나는 올바라. 한종의 그 나간중이 핍박이나 이런 것들 원나라에 막 쌓여있던 그 명나라 초기에 자랑스러운 한족의 영웅들을 한족이었던 민중이와 대중을 향해서 저런 첫 장을 쓴 거예요. 외척과 한간이 득세하여 황제를 지멋대로 하려고 하니 백성이 도적이 되는 난세가 열렸. 난세. 백성이 도적이 되는 난세가 열렸대.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수나라 때 관리제, 그러니까 과거제가 실시돼요. 이 과거제라는 거 국가 관리를 임용하는 시험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임용고시 같은 거. 관리 선발이 정해진 룰에 의해서 뭐 대체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서 국가 관리 시스템을 뽑는 게 이 과거제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격하고 어려운 선발 기준이 있는 현 시대의 기점에서 살고 있잖아요. 한나라 저 당시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거제가 기본적인 거라. 뭐 사람들은 뭐 왜 없었냐, 한거리 선제 같은 청거제가 있지 않았냐, 그런 보완하는 문화들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소개받은 사람이 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청거제지.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게 왕이나 관리가 국가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한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시험을 봤다면 이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부족한 왕이나 관리라면 이게 무슨 한거리 선제 뭐 그 보완점이 이게 뭔 보완점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 후한이라는 시대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는 시대겠어요? 없는 시대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 청거시 시대 명나라 시기의 과거 제도가 이제 전성기를 맞는데 그 나간중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나간중이 뭐 몇 번이나 시험도 떨어졌고 했는데 황간이나 외척이 분명히 쟤네들은 그잖아,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관리들이 아니니까 정책에 관여하면 안 되는 자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도해야 되는 대상이 보이게 맞고 실제로 명나라 초기에 1, 2, 3대 황제는 황간을 철저하게 배격시켰어요. 물론 4대 이후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황간들이 이제 막 그거 하지. 그 당시에 명나라에서 보면, 그러니까 나간중이가 삼국지연의를 쓸 때를 보면 이거는 유교의 틀에 벗어나는 거잖아. 이게 그잖아,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어. 이민족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본이 없는 애들이야. 그냥 이민족이라는 애들은 근본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육아에서 바라보면 이민족은 그냥 근본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황간은 뭐가 없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유학을 근본으로 바라보면 이민족한테 엄청나게 시달렸던 명나라 때 나간중이가 저 뭣도 없는 것들이나 그런 기준도 없는 외척들이 저거 한 거겠지. 근데 이 외척이 정말로 기준이 없는지 한번 조금 있다가 제가 뒤에다 이제 다시 얘기 드릴게요. 그 한족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의 역사인 한족의 그 뿌리가 되는 한나라를 만든 황제나 그 황제의 기반이 되었던 자들은 유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정체성이 일단 없어요. 전통성이. 그러니까 시정잡배 건달이 황제가 된 게 유방인 거고, 걔를 떠받들고 있는 지배문화에 있는 애들이 뭐 제대로 되어 있는, 거기서 정말로 유교학자들이 보면은 인의에 맞지 않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만약에 좋게 봐준다고 해도 협이에요. 협.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 그잖아. 한 고조의 유방이라고 하고 그 집단이 가지고 있던 건 협이라고, 그냥 의리가 있다의 정도. 뭐 야쿠자들 같은, 건달이나 야쿠자들의 그런 방식이죠. 높게 보아준다고 해도 뭐 야쿠자들이 말하는 그 임협, 약자를 돕고 강자를 물리치는 정의감,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유방의 기록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 유방을 400년 동안 지배하게 만들었던 유교가 무엇, 도교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하늘의 뜻, 인의를 벗어나 있는 능가하는 하늘의 뜻을 가진 민간 신앙인 도교와 합쳐지면서 정신적이고 생활적인 지배를 했던 것이 그 유방의 400년이에요. 그 유방의 400년이 이런 거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층과 쌍놈이라고 하는 피지배층이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고 괴리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유교와 도교가. 그걸 만들었던 게 유학에 하는 지식인들이고,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는 게 유학자들이었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건달, 그러니까 잡배인 거지. 뭐 시정 건달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유방이 하늘에 내린 자가 되고 우러러 받들어 모셔야 되는
되는 유방이 되어버렸어요. 저들에 의해서, 저 지식인들에 의해서, 유교를 믿는 당시의 지식인들, 유교주의자들에 의해서 도교의 민중이 믿는 그 민간신앙이랑 합치해갖고 그래갖고 하늘이 내린 자로 유방을 받들어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일족들을 막 보좌하는 지배층, 떠받치는 지식인들, 지들도 이제 특별해지는 거지.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니까. 나는 이제 저런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자 중에 하나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지배층하고 지배층을 돕는 자와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민중이 저들을 특별하게 보는 사회로 정립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후한 말의 역사라는 거지. 그 당시에는 과거제가 없는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자 이제 그러면 내가 특별해지려고 하면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면, 일단 이미 신분이 특별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청거 문화는 본질적으로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집안하고 집안끼리 혈육, 피, 혈연, 유비가 이제 혈연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죠? 자기는 이제 중상진왕의 후손으로서 막 이러면서. 자, 기본적으로 청거 문화 핵심 첫 번째 혈연, 신분이 특별해 있는 자들. 두 번째 교육을 받는 공동체, 학연이죠. 그러니까 유비가 공손찬하고 노식 문화에서 같이 수학한 선후배 사이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손찬이가 저쪽에 어디 가서 그걸 하니까 유비가 한때 그쪽에 의탁하거든요. 청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을 함께 받았던 학연, 그때 당시에 가서 뭐 노식 문화에 그 이름난 스승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필요로 한 거였지. 민중은 할 수도 없는 거지. 자, 그들만의 학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관장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지연. 이게 이미 신분이 특별해져 있는 자들이 지들이 특별해지는 방법이었어요. 혈연으로 묶여 있거나 학연으로 묶여 있거나 지연으로 묶여 있는 게, 근데 이게 비단 저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랑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관시거든. 그렇게 엮여 있는 관계인 거죠. 그게 그 특유의 문화로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자, 특별해져 있는 애들이 자기들이 특별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유비하고 그 학연이라는 거, 뭔가 공부를 막 열심히 했을 것 같죠. 그 삼국지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 유비랑 공손찬 맨날 놀러 다닌다고. 공부 안 했다고. 걔네들만의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어. 별로 안 하는 애들도 이렇게 엮여 있으면 그냥 가요. 이게 특별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나한테 재산이 아주 많거나 내가, 또는 아주 어여쁜 자식이 있어서 황제한테 보내는 거예요. 또는 이제 권력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상류층의 지배층에 있는 거라면 그 지배층 언처리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상인으로서 좀 이제 저거 했던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었겠죠. 좀 이제 망한 뭐 양반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보내거나 황제의 외척이 되는 거예요. 외척이 되는 거. 청거문화잖아 기본적으로. 아까 한거리 성제 얘기 드렸잖아요. 시험을 본다 하는데 추천을 받은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추천하는 애들이 이게 딴 데가 있는 후한 말이라면 그게 제대로 됐겠냐. 그게 무슨 추천제지, 그게 무슨 저거냐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는데 그 지들끼리 하는 그들만의 리그 바깥에서 나도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형태로 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어여쁜 자식이나 재산을 황제나 그 권력자들한테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매간 매직이나, 그죠? 매간, 관직을 사고 팔거나 또는 외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 중에서 그 어여쁜 애가 있으면 돈 주고 사오든 훔쳐서 오든 업어와서 우리 가문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황제한테 헌납하기도 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양기 문제 나오면서 얘기할 건데, 이런 시대예요. 아니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죠. 이게 황간이에요. 내가 먹고 살든 어쨌든 어떻게든 하려 그러면 그 특별한 지들끼리 그 지연 학연 혈연으로 묶여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여쁜 자식을 팔거나 아니면 내 재산을 주거나 아니면 내 소중한 어떤 그러니까 것을 잃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